시미즈 게이조는 1958년 7월 1일 야마나시현 고우시에서 2개의 영화관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의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옷을 사는 걸 즐겼는데요. 1년에 2번씩은 신주쿠에 있는 이세탄과 미츠미네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고, 어머니는 재봉틀 사용에 능숙해 옷을 만들 수 있으셨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시미즈는 자연스럽게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시미즈는 형의 책상에서 맨즈클럽이라는 잡지를 발견했는데,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맨즈클럽에서 당시 특집으로 다룬 아이비 스타일을 보고 미국식 스타일에 완전히 매료되게 됩니다. 잡지에는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사진들로 가득했고, 책 속의 학생들의 복장은 그를 아메리칸 스타일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 뒤로 시미즈는 맨즈클럽의 모든 홀을 구매해 정독했는데, 특히나 아이비 스타일을 다룬 페이지는 책자가 닳도록 읽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야구를 했던 시미즈는 꽤나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많은 야구부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야구부에 들어가면 삭발을 해야 했기에 시미즈는 야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당시 시미즈는 야구보다는 패션에 더 관심이 많았고, 야구가 아닌 헤어스타일의 자유를 선택한 거였죠. 이후 고등학생 시절 시미즈는 자신의 패션에 대한 열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준 책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메이드 인 USA 카탈로그입니다. 메이드 인 USA 카탈로그는 리바이스는 물론 부츠, 아웃도어, 액세서리, 가구 등 3,000여 개가 넘는 당시 일본에선 볼 수 없었던 미국 상품들의 사진들로 가득했죠. 당시 반자켓을 필두로 한 아이비 스타일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미즈에게 메이드 인 USA 카탈로그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고, 책 속의 미국 학생들의 자유로운 패션 스타일에 매료되게 됩니다. 메이드 인 USA 카탈로그를 접한 이후 시미즈는 아이비 스타일을 벗어나 블레이저를 벗고 플라넷 셔츠를 입었으며, 단정한 바지 대신 찢어진 중고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메이드 인 USA 카탈로그의 등장 이후 일본에서는 워크웨어나 아메리칸 빈티지 제품을 판매하는 샵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시미즈는 그런 샵들을 찾아다니며 물건들을 수집하거나 샵에서 같은 취향의 친구들을 사귀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미국과 패션에 열광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낸 시미즈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문화복장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카 패션 칼리지에 입학하여 패션에 대한 지식을 쌓습니다. 패션학교에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디자이너가 될 생각이 없었던 시미즈는 여전히 빈티지 샵에서 아이템들을 구매하기 바빴고, 옷을 만드는 것보단 미국에서 상품을 들여오는 무역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했었죠. 대학 졸업 이후 시미즈는 친구의 소개로 유니온 스퀘어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유니온 스퀘어 자체는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곳이었지만, 모 회사는 수입 신발을 도매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로 알든, 코란, 레드윙 등의 부츠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당시 유니온 스퀘어는 남부스라는 편집숍을 오픈하려 하였고, 시미즈는 남부스의 개점 직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남부스는 CP컴퍼니, 피커딜리 등 유럽 캐주얼 의류와 함께 김만 브로더스의 셔츠와 워크웨어 브랜드인 스미스 등을 취급하는 편집샵이었습니다. 시미즈는 지오카 지점의 매니저까지 승진하게 되지만, 2년도 되지 않아 유니온 스퀘어는 폐업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니온 스퀘어 대표는 유니온 스퀘어를 폐업한 뒤 부동산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사업을 할지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시미즈는 과거 자신이 즐겨보던 메이드 인 USA 카탈로그와 같은 콘셉트의 가게를 열고자 대표에게 제안을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1982년 시부야의 레드우드라는 편집샵이 오픈하게 됩니다. 레드우드는 챔피언 스웨트 제품이나 윌리스 앤 가이거의 A2 재킷 등 당시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아메리칸 캐주얼 제품들 뿐만 아니라 편집샵 최초로 아디다스, 리복, 나이키 등의 스니커즈들도 판매했는데, 레드우드는 일본의 첫 나이키 공식 판매 매장이었으며, 레드우드에서 판매하는 조던은 다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시미즈의 탁월한 바잉 능력으로 레드우드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고, 요지 야마모토, 토키오 쿠마가이 등 일본의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즐겨 찾는 샵이 되었죠. 시미즈는 대부분 혼자서 샵을 운영했지만, 점심시간이나 바쁠 때 같이 가게를 봐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요. 평소 가게에 자주 놀러오던 후에 같이 네펜데스를 운영하며 엔지니어 가먼츠를 설립하게 되는 스즈키 다이키를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레드우드가 문을 연 지 5년이 지난 후 30살이 되기 전 자신만의 가게를 오픈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시미즈는 1988년 레드우드를 퇴사하고 네펜데스라는 자신의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상품이 좋으면 위치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시미즈는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했던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의 주택가 2층 건물에 샵을 오픈하게 됩니다. 시미즈는 자신의 네펜데스 매장을 가득 채울 제품을 바잉하기 위해 보스턴 북쪽에 위치한 로렌스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레드우드를 운영할 당시 가게에 자주 방문하던 미국인 학생이 자신이 보스턴의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보스턴 북쪽에 위치한 로렌스란 도시에 랄프 로렌, 뉴발란스 등의 팩토리 스토어들이 있어 매우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죠. 미국 제품들로 가득 찬 네펜데스는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레드우드에서 매니저가 된 스즈키가 네펜데스에 합류하면서 이 둘은 본격적으로 네펜데스를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1년에 5번 이상 미국으로 출장을 다니며 신문을 뒤지거나 발품을 팔아 일본에서 잘 팔릴 것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가져와 판매를 하였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높았던 랄프 로렌, LL빈, 뉴발란스 등 다양한 제품들로 가득했던 네펜데스는 갈수록 입소문을 타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시미즈는 불현듯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팩토리샵에서 이미 인기 있는 잘 팔리는 제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좀 더 멋진 일을 하고 싶었고 스즈키 또한 시미즈와 같은 생각이었기에 이 둘은 팩토리 스토어에서 바잉하는 걸 중단하고 네펜데스를 조금 더 특별하고 독특한 아이템들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싱크탱크, MMSW 워크웨어 같은 미국에서 떠오르는 브랜드들과 에로우 마커슨과 같은 일본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미국의 워크웨어 옷들을 고객들에게 소개하였고 유니크한 아이템들로 가득했던 네펜데스는 변화 이후에도 일본 패션 애호가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많은 미국 브랜드들이 폐업하거나 제조 공장을 임금이 저렴한 아시아로 옮겨가게 되자 이들은 미국산 제품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미즈는 자신이 직접 옷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1995년 네펜데스 산하의 니들스라는 브랜드를 열게 됩니다. 니들스 이전에 허거스라는 돼지 로고의 브랜드를 만들긴 했지만 상표권 분쟁으로 이 브랜드는 금방 사라졌죠. 시미즈는 학생 시절에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비전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커지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미즈는 아메리칸 캐주얼과 히피, 펑크 등의 무드에 자신의 창의력과 일본 봉제 기술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도 니들스의 모든 제품은 일본에서 생산되며 매 시즌 클래식 아메리칸 무드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죠. 니들스가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보스턴 네펜데스 매장에 있었던 스즈키 다이키는 엔지니어 가먼츠라는 브랜드를 설립해 네펜데스 산하에 두게 됩니다. 니들스가 처음으로 선보인 옷은 1960년대 미국 재즈 음악가인 마일스 데이비스의 넉넉한 핏의 정장에서 영감을 받은 오버핏 블레이저였습니다. 마일스 재킷이란 명칭의 이 원버튼 블레이저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리뉴얼되어 출시되고 있죠. 또한 니들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인 나비 모양은 1974년 영화 빠삐용에 출연한 스티브 맥퀸의 가슴에 새겨진 문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니들스가 대중적으로 사랑받게 된 건 2010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런지룩이 유행을 하면서 2012년 처음 발매된 다양한 컬러의 셔츠를 재조립해 제작된 리벨드 셔츠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셔츠를 재가봉해 엉성한 밑단과 시각적으로 불완전한 질감은 독특하면서도 그런지한 느낌의 옷을 찾던 이들의 마음을 뺏기 충분했죠. 이후 8, 90년대 스트릿 무드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나비 로고가 들어간 니들스의 트랙 팬츠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2018년에는 니들스의 나비 로고를 앞세운 에이셉 라키와의 협업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이로 인해 니들스의 나비 로고 트랙슈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이후 니들스는 단순히 아메카지 스타일을 뛰어넘어 다양한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들의 스펙트럼을 넓혀갔습니다. 반스, 닥터 마틴, 스위코크 등의 슈즈 브랜드는 물론 엔드와 빔즈 등의 편집숍들과의 협업도 선보이며 니들즈는 현재 어느 때보다 인기 있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